강혜경 씨,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검찰청에 소환돼서, 그러니까 법사위 국감에 나가서 하루 종일 10시까지 일을 하고 10시까지 이제 그 증언을 하고 차를 4시간 동안 타고 창원에 내려가서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가는 바람에 그 일정을 모두 다 취소된 그 사람에게 갑자기 검찰이 오후에 전화해가지고 너 내일 10시까지 나와라 이랬어요. 또 우리 또 착한 강혜경 씨가 10시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도 갔지만 변호사는 옆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입회를 하라고 했는데 입회를 이제 본인이 거부했어요. 내가 그냥 알아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이제 조사를 받아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도대체 조사했냐는데 이걸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뭐 노정면 의원실에서도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만은, 자, 강혜경 씨 조사한 내용이 조금 정리를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우선 강혜경 씨에게 검찰이 지금까지 5번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이제 어제 주로 얘기했던 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실제 예비 후보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그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아시기에는 원래 얼마였죠? 뭐 3억 6천인가? 3억 7,520만 원은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우리가 들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안 줬다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 그 돈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공천을 해주겠다는 지방선거에서 거둔 게 뭐 1억 얼마라고 네. 알고 있었죠. 네, 거둔 게 A와 B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6천만 원씩 해서 1억 2천을 거뒀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또 김영선 의원이 선거보전 비용 받은 것을 또 줬다. 뭐 일부. 이제 이런 얘기까지였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이 배모 씨라고 하는 분하고 이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배모 씨하고 이모 씨가 공천 대가로 줬던 돈이요,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최소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모 씨는 1억 4,500만 원을, 이모 씨는 8,200만 원을 더 건네가지고 총합이 2억 2,700만 원을 공천 대가로 준 것을, 저기 지금 보이시죠? 대 플러스 2 플러스 고배 오른쪽에 아래쪽에 지금 그게 저기 바로 2억 2,7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고요. 2021년 이 돈이 11월부터 13회에 걸쳐 지급이 된 돈이고 모두 현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나온 돈이라고 합니다. 야, 해당 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이건 일단은 미래항공연구소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검찰 조사에서 자료를 보여줬고 강혜경 씨가 금액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공천이 실패한 이후에 그들에게 돈의 일부를 전달을 해줬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요점은 이분들의 2억 2,700만 원만 준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명태균 씨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더 많은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줬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대통령이 그때 속보로 말한 거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당대표 그 만남에서 우리 부인이 달래려고, 명태균을 달래려고 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달래려고 하는 그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이제 뭐 캥기는 짓을 안 했으면 왜 달래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뭐 명태균 씨가 애예요? 뭐 우는 애입니까? 달래주게? 네. 그러니까 달랜다라는 얘기, 그리고 명태균 씨도 뭐 본인이 말을 워낙 바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뭐 한 달 안에 탄핵이나 하야인데 그 검찰 감당 가능하겠냐? 네네. 내가 지금 오픈한 거 20분의 1밖에 안 된다. 더 많은 내용이 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창원 의창에서 명태균이라는 자가 결국에는 대통령, 김건희 이쪽의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의 지금 사익을 지금 추구하고 검은 공천 뒷거래에 돈을 지금 받아먹은 거거든요. 네, 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추측을 해보자면은 공천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공천에 목말랐던 지역의 정치인들은 아 여기가 힘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돈을 갖고 온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사안에서도 최순실이 뭐길래 왜 삼성이 최순실의 딸에게까지 말을 사줍니까? 그렇죠. 그 30억짜리 말을요? 네. 말을 가서 그 사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삼성의 그 수뇌부들은 아 최순실이 핵심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딸한테 말을 두피를 갖다 주지 그거 다 뇌물로 정리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명태균이 뭐길래 돈을 갖다 줍니까? 이분이 무슨 당직자입니까? 당대표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영향력, 이걸 봤을 때 야
정답은 명태균이다. 명태균이 좌우한다. 네. 거기에 돈이 가는 거예요. 검은 돈이. 그러니까 저 돈은요. 강혜경 씨도 그 현금으로 뽑아서 다 지금 명태균 씨한테 줬다라고 사진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네. 결국에 이 검은 돈을 계좌이체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 공천 뒷돈과 검은 돈을 다 사과박스 찻대기로 가져가지 네네. 이거를 계좌이체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네. 그러니까 이 검은 돈의 유혹에 넘어갔던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지금 돈을 어디까지 줬는지가 그 규모 그리고 시기, 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밝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국면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강혜경 씨는 대선 전 약 3개월 동안, 이거 대선 전입니다. 대선 전 3개월 동안에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아까와 같은 그런 돈을 받고 피해나를 통한 공표 여론조사와 미래한국 연구소 비공표 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공표 여론조사와 미래한국 연구소의 그 비공표 조사가 바로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였다고 김영선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강 씨는 출마 예정자 본인의 여론조사 등 선거 마케팅 비용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러니까 출마 예정자의 선거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해당 비용은 별도로 받았고 모두 현금이었다. 실제로 20대 대선 직전 3개월 동안 피해나를, 이건 저도 사실 확인한 건데 440만 원씩 피해나를 통해서 한 50몇 번을 계속해서 돈이 지급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래한국 연구소를 통해서 약 10회에 걸쳐서 7천만 원 상당의 비공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30회의 공표 여론 조사가 이루어지고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한 이 비공표 조사 중에는 표본이 3천에서 6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면밀 조사가 또 9번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였는데 그 여론조사 비용이 당연히 3억 7,500만 원 됐고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1억 2천만 원 받아가지고 택도 없는데 사실 나머지 모자란 돈 어떻게 됐을까 알고 봤더니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2,700만 원이었고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도 또 거기다 돈을 넣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 행위는 장려할 일입니다. 네. 주식 투자는 잘못이 없어요. 주가 조작은 하면 범죄죠.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론조사 범죄 아니에요. 지금도 매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뭐 갤럽도 있고 리얼미터 많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 되면 범죄죠. 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미래한국연구소랑 뭐 정상적인 거래 용역이고 내지는 돈 빌려주고 그랬으면 증빙을 내면 돼요. 그 그렇죠, 증빙을 그렇죠. 내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 거래를 가장해서 뒷돈이 오가고 검은 돈이 오가고 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강혜경 씨의 진술이 나온다면은 그렇죠. 이거 공천헌금 뒷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모델을 내놓고 이건 정상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을 가장한 지금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주식 투자를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는 겁니다. 아니 주가 조작도 뭐 어디 다른 달나라 가서 합니까? 그렇죠. 한국 주식 시장에서 전화해가지고 팔어라, 팔고 손실 보면 갚아주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BP 패밀리가 해먹은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명태 패밀리가 지금 해먹은 거 아니냐? 공천을 매개로 네네. 이거 의구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진실을 밝힐 사람들은 밝히고요. 안 네. 밝히면 이건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검찰은 BP 패밀리를 모른다잖아요. BP 패밀리도 알고 싶어서 모르겠고. 알고 싶어요. 아니 모를까 진짜 알면서 네. 모르는 척 국민들도 아는데 왜 검찰만 우리 모릅니까? 아니 그리고 그 사람 설명해줬어 BP 패밀리가 뭔지를. 근데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는 무죄라자 불기소 해버리잖아요. 그럼 명태 패밀리는 모른대요? 뭐, 패밀리는 모르는데 명태 패밀리. 그래서 제가 지금 창원지검이 명태 패밀리를 알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네네네.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도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창원지검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1월달에 이미 뭐 동네 신문에 다 나왔어요. 이 명태균 씨가 연루되어 있는 이런 사건이라는 게.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이준석 이런 사람들 팔고 다녔다는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물론 네네. 이런 그리고 지방의원들한테 돈 받았다는 얘기도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걸 그래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했을 경우에 뭐가 나올까에 대해서 창원지검이 열심히 실제로 그래서 들어가서 디벨롭 안 해왔을 뿐이지 이거 하면 뭐가 나오겠다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1월 아닙니까? 날도 추워지고 안 한 거잖아요. 여태까지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안 했는데 이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명태 패밀리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야겠다 해가지고 무슨 수사를 이제 뭐 사보작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정리하는 데는 뭐 도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검찰은.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첫 번째 길은 그래 우리 검찰이 왜 검찰인지를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아주 이거를 아주 뿌리 끝까지 다 파버려가지고 이거 다 뿌리 끝까지 파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명태균 씨가 자기가 갖지 않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여론조사하는데 투입하고 네. 여론조사하는데 돈 쓰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 사업의 하수죠. 다시 자기 사업하는데 재투자해야죠. 뭔가를 네.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러면서 사업 영역을 늘려가는 게 뭐 사업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돈이 없다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돈 벌어갖고 다 어디다 쓴 거예요? 뭔가를 자꾸 한 거 아닙니까? 뭐 일을 벌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찾아내가지고 뭘 했어 이런 거를 찾아내야죠. 뭘 했길래 김건희 여사하고 사이가 틀어졌어 이런 거를 다 찾아내야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원래 검찰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가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까지 다 찾아내느냐 이렇게 가면은 검찰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다 모르겠고 명태균 씨가 이 사람들한테 공천을 줄 것처럼 해갖고 돈을 받아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실제 공천은 이루어지지 않고 명태균 씨가 돈 받은 다음에 돈을 받고 뭐 그 다음에 모르겠지만 튀어버렸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이구만. 그리고 김영선 의원 쪽에다가 뭐 이렇게 회계 직원을 심어가지고 그 돈을 또 어떻게 빼돌려가지고 뭐 그것도 들고 튀었네. 아 이거 돈을 뭐 횡령했구만. 그러니까 엊그제 한겨레에서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검찰 쪽에서 명태균 씨 조사하는 제목을 보니까 횡령이나 사기를 껴가지고 조사를 하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양쪽 쪽이 어느 쪽일까? 근데 이제 법적 지식이 전문적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밖에서 볼 때는 야 이거 결국은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뭘 이제 폭로할까가 약간 부담이 돼서 지지부진하게 가기야 하겠지만 마지막에 꼬린 지점은 대략적으로 후자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과연 검찰이 명태 패밀리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또 모른다고 하겠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야, 그러니까 이거 저는요, 재밌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돈이 없다 명태균 씨가. 네. 아니, 가장 근본적으로 직관적으로 든 의미이 뭐냐면은 아니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반땅했다면서요. 국회의원이 월급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본인이 이랬어요. 1원 한 장이라도 틀리면 나 다 불어버린다. 그러니까 1원 한 장 안 틀렸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돈이 지금 9천 얼마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돈이 없습니까? 어떤 일반 시민들 기준에서는요 연봉 한 2, 3년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확대 재생산을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의 흐름 명확하게 추적해야 된다. 맞아요. 워리어님이 미나 평론가님은 검사가 다 됐네요. 어디 뭐 제가요? 검찰청에서 좀 근무하는 것 사후제의 같아요. 아니 일이 없어서 집에서 생각만 하는 거야. 갑자기 슬퍼지네. 갑자기 진짜 상상만 막 안타깝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랬을까? 방송 제가 저랬을까? 왜 일이 없어요? 맨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 KBS 박장범 사장인데 왜 일이 있겠어요 지금? 나는 그 전부터 없었어. 나는 그 전부터 노영이 없었어. TV가 있으시잖아요. 든든하게 스픽스도 있으시고. 자, 문순이님, 정성진님 오늘 하루 인규짱 쫓아다닐 예정이다. 뭐 아주 그냥 많은 분들이 한 명은 인규짱 쫓아다니고 한 명은 김민아 쫓아다니고 그런데 자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또 의원이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윤석열 후안 묻힌 사람이다. 명태균한테 대가를 줬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서로 그 대선 전에 여론조사 81번 한 거에 대한 대가 사막 시스템 얼마 그 대가를 안 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돈은 안 줬지만 공천을 줬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니 아닙니까? 그럼 누가 더 후한무치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한무치한 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알죠. 이준석 의원의 민낯도 이번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안 후한무치합니까?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이제 본인은 자기 마치 괜찮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다른 듯이 마치 후한무치하지 않게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준석 의원은 지금 10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0월 24일. 24일 기준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공천 개입으로 봅니까? 아니면 선의의 조언으로 봅니까? 만약에 공천 개입으로 인식하면요. 저처럼 열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김건희, 명태균 일당들, 명태 패밀리한테 지금 뒤집어져서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본인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가지고 그걸 바로잡지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그냥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의원이 바로잡을 것 같은데 후한무치를 쓰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네. 오히려 명태균을 두둔하고 공천 개입을 선의의 조언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준석 의원도 명태 패밀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은 천하람의원처럼 차라리 입을 닫고 있든지 그렇지. 천하람 말을 양심적이야. 그러니까 숨든지 어. 근데 그것도 뭐 양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숨든지 네. 아니면 말을 할 거라면은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를 뭔지를 깨닫고 말을 해야지 방송 나와가지고 여론 조작은 보정이고 명태균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여의도판에 널렸다라면서 정당화시켜주고 그렇죠. 뭐 미공표에 대해서는 조작해도 된다면서 무슨 성적표를 60점을 80점으로 만들어서 엄마 속이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요. 아니 엄마를 속이는 사람은요 작은 바늘 도둑은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분명히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사기꾼 됩니다. 아. 저 어릴 때요 성적 나쁘게 봤잖아요. 네. 집에 가서 한 대 맞으면 맞았지 속여가지고 엄마 속이지 않아요. 아. 어떻게 엄마는 속여도 됩니까? 참고로 신인규 변호사님은 아버님은 판사님이셨어요. 아니 저도 이제 속이면 진짜 감옥 갈 줄 알고 엄마게 살았는데. 혼나잖아.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종합하면 네네. 뭐 많은 말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네네. 자기가 자기 의혹이 된 당사자 사건에서는 거짓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건에 있어서 증거인멸로 처벌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이런 식의 태도를 자꾸 가지면 명태 패밀리라는 의심을 더 확신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자기는 좋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BP 패밀리였지만 기소도 안 되고 다 무혐의 했잖아. 그 지금 명태균의 캐비넷이 안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거기에서 지금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준석 의원이 잃는 것은 과거의 그런 정치에 대한 개혁, 뭐 젊은의 젊은 그런 상징, 새로운 뭐 혁신, 정치. 돌풍 이제 이런 이미지는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이준석 의원한테 중요한 분기점이 왔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구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타격은 좀 피할 길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보세요. 지금 후한무치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명태균에게 대가를 줬을 리가 없다. 사실 저 말은 이준석 의원이 하고 싶었던 그 말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즉 공천 같은 걸 줬을 리는 없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명태균을 도와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정치자금 위반으로 서로 망가지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 말은 본인에게 이제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공천 개입 없다라는 얘기 쉴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 말이 본인에게 화살이 왜 돌아가냐?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갈 때 사실은 명태균을 알게 됐다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엄청나게 친하게 잘 지냈다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 때부터 그쵸? 보궐선거 예, 때부터. 그분들이 다 같이 했다는 거고 특히 어제 스픽스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푼 내용 중에 하나가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그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선거 여론조사를 한 7, 8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의뢰해서 한 건 아니다.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뢰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해왔는데 뭐 어쩌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거는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 81번 해봤지만 내가 의뢰한 것도 아닌데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 윤석열이라고 쓰고 이준석이라고 읽으면 맞네요. 그러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자기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본인은 어쨌든 돈을 안 줬을 거잖아요. 그럼 본인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생각만 하는 우리 김민아 평론가. 시간이 많으시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 충족되지 않는 그 모순되는 그러니까 이 동시에 만족시켜야 될 몇 가지 명제를 지금 다 만족시키려니까는 그렇지 안 맞아 그러니까 버거워요, 버거워. 서로 그러니까는 힘들어. 이게 다리가 찢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난국을 돌파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알겠어요. 뭔가 명태균 씨하고 척지면 안 되고 왜냐면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는 그렇죠. 척지기 시작하면 또 당할 거 아닙니까? 20분에 19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준석 의원도 이준석부터 날라가 내가 볼 때 20분에 네. 19가 나오면. 다 꺼내기 시작하면은 뭐 당할 거 아닙니까? 나도 입을 열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다 당할 테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도매금으로 다 묶여가지고 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이제 나쁘게 말하기는 말아야 되는데 뭐 이게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감한 문제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그러면은 다른 걸 얘기해라. 그래. 다른 거라도 여기서 다른 거라는 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런 거로부터 포인트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가령 이런 식으로 뭐 엊그제도 얘기하더라고요.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할 때 뉴스토마토 측에서 그러니까 요 이제 그 당시에 공개됐던 요런 얘기들에 대해서 완결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엄청 완결성이 실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다른 걸 갖고 왔으면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는데 이 사안은 그때 우리도 완결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내가 해줄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할 수 있는 다른 얘기를 차라리 선제적으로 해봐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 국정 개입이든 인사 개입이든 네. 차라리 할 수 있는 다른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진정성을 한번 그러면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얘기를 다시 해보자. 그러면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할 때 지방선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선거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선할 때 그런 여론조사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선거에 개입하는 다양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야 이게 뭐가 앞뒤가 얘기가 되지. 지금 같은 스탠스로는 당연히 우리가 다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본인이 곤란하니까 이건 이 명태균 씨와 실드 섞이지 친다. 않고 김건희 여사와 또 적당히 요 관계를 유지하고 뭐 이런 근데 해석밖에 안 나오는 거 윤석열은 까야 아니냐. 되고. 그렇지, 그렇죠. 윤석열은 까야 되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아니 근데 저는 참 이게 이준석 의원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게 네네. 비단 요 공천계뿐이겠습니까? 이채 양명주, 김건희 공화국, 진짜 마포대교 건너갈 때마다 화가 나요 국민들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국면에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놓치는 게 뭐냐면은 왜 국민들이 이준석 의원을 괘씸하다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왜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예. 본인이 이 뉴스토마토 보도의 최초 제보자. 취재원이에요. 맞아. 최초 취재원. 맞아. 그리고 본인이 기자들 만나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그 업보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에 와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아마 노영희 변호사도 그 타겟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붙어가지고 정쟁화됐다는 이미지를 자꾸 붙여요. 그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불과 그렇죠. 50일 전에 이준석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막 순진한 표정 지으면서 선의의 조언 같은데요. 그리고 김영선을 만난 게 뭐 잘못입니까? 김영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면서 본인이 밑밥 까는 게 김영선 측한테 연락을 받았다 또 이렇게 피해가요. 아, 그 측은 이제 와서 명태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약에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관계가 없이 네. 명태균이 김건희만 해가지고 윤상현 통해서 공천에 조작이나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을 편들어 줬을 거예요. 네네, 몰랐다면.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와 윤석열, 명태균의 삼각관계보다 이준석 의원이 더 먼저 관계 맺었고 더 심각한 유착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칠불사 논란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준석 의원이 칠불사에서 만나가지고 새벽 땅 4시에 파고 코 파고 하면서 그날 텔레그램을 봤다는데 자기는 그것만 봤기 때문에 완결성을 몰라가지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아주 정밀한 것처럼 본인을 포장하는데 국민들이 열받는 거 이겁니다. 아니 명태균하고 3년 전부터 노란한 사람이 그날 그 텔레그램 한 장만 보고 수신자도 확인 안 하고 아주 순진무구하게 네네네. 모르게 나왔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핵심이라는 거고. 그래서 전 두 가지만 물으면 된다고. 이제는 하도 말이 많이 나오고 이준석 의원 본인이 자기 증거 인멸하는 건 증거 인멸이 아니니까 이제 명태 패밀리라는 전제 위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게 네. 이준석과 명태균의 영향력과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이 사건에서. 그러면 2021년도 5월 15일에 프레스 18에 본인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1등 나오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이 한 그 여론조사 네. 거기에 대한 거 어떻게 하루 전에 미리 압니까? 그리고 방송 나와서 본인이 떠들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알려줬는지를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아직까지도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 됐고 오늘자 날짜에서 나온 녹취록과 명태균의 수많은 증언과 국민적 판단을 전제할 때 지금 김건희의 공천 개입으로 봐야 됩니까? 선의의 조언으로 봐야 됩니까? 요거 입장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천 개입으로 보면요. 이준석 네. 의원 야당의 의원입니다. 당장 탄핵에 앞장서야 돼요. 정권 탄핵에.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아직도 선의의 조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 정권 수호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한 편인 거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전 서 있다. 저렇게 아. 봅니다.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10월 11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언론 취재에 나는 명태균 씨하고 처음부터 만났다고 답을 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에도 자신이 이준석 후보 1위 만들기를 했다는 사실을 명 씨가 직접 제게 확인을 해줬다. 그래서 명태균 씨와 미리 여론조사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답해라. 이게 바로 지금 그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 첫 번째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고 두 번째 이 얘기 저도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대통령 부인이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취소했냐 알고 봤더니 명태균 씨가 꿈을 해석을 비행기 추락하는 꿈을 꿨다고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마침 그때 정의사제구현단의 신부님이 대통령 부부 가서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마디 이렇게 쓴 게 그때 한창 난리가 났었어요.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캄보디아 순방 때 그래서 김 여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앙코르와트를 안 가고 그 다른 부인들은 다 가는데 자기는 안 가고 그 14살짜리 남자애 이렇게 딱 안고 사는 그 사진 빈곤 포르노 논란이 일어났던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정말 난리가 그 났었던 거 장경태 아닙니까? 의원 또 고발까지 했어요. 바로 그거죠. 근데 그 비행기 추락 꿈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조언을 듣고 결국은 그렇게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건데 이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나 명 씨가 카톡 보여줘서 그거 알아. 나 그때 봤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예요? 심각하죠. 정말 아니 심각하지 저는 아까 않습니까? 후한무치 얘기하는데 본인은 네. 후한무치 안 합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상위 호환 버전의 후한무치로 저는 보이는데 아니 양두구육으로 국민들을 그렇게 속였는데 아직도 팔 개고기가 남아 있어요? 네. 가게에 창고에? 그러니까 이 후한무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태도가 너무 후한무치한 겁니다. 그럼 공천 개입은 좀 밀어놓고 뭐 논란이 많으니까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앙코르와트 관련해서 일정 변경됐다 지금 이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그 문자를 봤다는 겁니다. 봤대요. 예. 그러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보여줬다라는 걸 밝혀야 되고요. 만약에 봤다라고 하는 그 답변 전지위 우리가 보면 그때도 국정기획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뭐 그때 본인도 자연이니까 침묵했다 치고 지금에 와서는 본인이 현직 국회의원인데 그 국정 개입 정도 지금 알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네. 탄핵에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도 뭐 탄핵에 대해서는 본인은 중립적인 것 같이 발을 빼고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준석의 이중성, 이준석의 양두구육, 이준석의 후한무치가 지금도 또 한 번 확인되고 있다. 이게 누적되고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이준석한테 속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용기가 없다면은 천하람 의원처럼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칠불사 가서 그냥 책을 보세요. 그게 제가 낫습니다. 보기엔 그 당시에 우리 신 변호사가 그들하고 친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뉴스토마토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명 씨는 자신이 꿨던 꿈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게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를 제안했고 김 여사가 이를 수용한 대화가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준석 의원 스스로가 명 씨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을 꿨고 그것 때문에 김 여사가 일정을 변경했다는 얘기를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했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맞았다는 걸 이준석 의원이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